땅 깎고 그래. 거기 있는 동물들이 그거 딱 나무 다 깎아서 깎는 사이에 그 동물들이 우리 집 넘어온 것 같아. 그래서 오리하고 닭 다 잡아. 오리하고 닭. 아구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세요? 무슨 없어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닭두 마리. 많이 키워. 염소도 키워요. 프로퍼티. 그래서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파이낸싱에서 실질적으로 프랙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법 레귤레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론 오피서들은 라이센스 없어도 했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론 오피서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론 오피서도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네. 라이센스가 있어야 론 오피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세틀먼트 하는 그 페이퍼들도 다 변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틀먼트 하러 가시잖아요. 바이어 이름, 셀러 인포메이션, 그 다음 세틀먼트 인포메이션, 융자한 사람 인포메이션, 셀러스 브로커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브로커 인포메이션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가 융자를 내다가 아니 모기지를 내다가 안 내면 쉽죠.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뭐 사자마자 돈 안 내고 살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쉬워졌어요. 누가 융자했는지 다 있죠. 누가 바이어 에이전트인지 다 있죠. 누가 다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이제. 원 트랜잭션마다 다 태기 붙어 있어서 이제 내 손님이 퀄리파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우리 띵겨먹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집하고 커미션 먹고 이 사람이 대충 하다가 사기쳐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면 이게 의심이 되고 계속 몇 개가 걸리기 시작하면 저도 수사를 받겠죠.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을 갖고 안 치는 게 좋은데 꼭 나는 잘했는데 그런 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진짜로 막 감옥 가요. 당연하죠. 감옥 가서 1년도 넘게 살아. 당연하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당연히 치러야죠. 그리고 쇼셀 이런 것도 네네. 이렇게 막 많이들 짜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거 사람들 다 짜고 치잖아요. 항상 다 아니다. 다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거의. 그래서 쇼셀 이런 건 다 짜고 치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쇼셀 많이 하면서 봤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루폴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 루폴을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세틀먼트를 그쪽에서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루폴을 변호사가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변호사는 하다가 이거 아니다 보면 변호사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이 생기는데 본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짜고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 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먹는 건가? 아니죠. 왜냐면 한 케이스 갖고 이제 서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진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뭐 재수없게 뭐 다른 걸로 걸렸는데 걸려들면 이제 미국 아이들은 어떤 거 합니까? 프리바겐이라는 거죠. 프리바겐이 뭐냐면 너랑 같이 돈 나눠 먹은 사람 들어. 그러면 내가 너의 형량을 3분의 1로 줄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바겐을 하는 걸 프리바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리를 지킬까 시비를 지킬까 막 이러다가 한 사람을 물죠? 그럼 또 이제 그 사람이 가서 또 한 사람을 물죠? 옛날에 곰사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버지니아에서 산삼 캐오고 곰 웅담 사고 팔고 뭐 이랬던 것도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당신 누구한테 샀어?
한 사람만 불면 내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지. 근데 이 사람이 망설이다가 실리를 택했죠. 그 한 사람한테 가서 또 불면 살살살살 다 그게 다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덮쳤잖아요. 걸려 들어간 사람은 재미없었어요. 아니 맨 처음에 잡혀가신 분들이 정말 진짜로 수갑 채우고 그 자리에서 잡혀갔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들어오겠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항상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당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사는 세상이 뭔가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위험이라는 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하는 거면 죄를 졌으면 죄값은 받으셔야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돈을 버는데 정당하게 돈을 번다면 오히려 번 돈을 좋은데 쓰면 되는 거죠. 내가 그렇죠? 그거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별 걱정할 거 없는데 괜히 이제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파이낸싱은 어떻게 프랙티스가 되느냐? 일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독립된 단체예요. 정부랑 관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 하여튼 미국에서 돈은 이자 올리고 내리는 건 다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다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일정량의 예측과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나오면 준비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각 금고에 얼마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예금액이 10만 불이면 리저브 리콰이어먼트가 1%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1000불은 내가 은행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와서 돈 1000불은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 갖고 시중에 도는 통화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통화가 너무 많이 돌고 있으니까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를 5%로 올려요. 그러면 은행이 1000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5000불 갖고 있어요. 은행마다. 그죠? 그러면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이 들어와서 잠겨 있겠죠. 그럼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뭐가 돼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 이상 뭐 뱅크 디파짓 해야지 뭐 수수료 먹고 이런 거 그거는 지들 돈 벌려고. 쉽게 얘기하면 네, 돈 많이 넣는 사람한테 돈 뜯으려 그러면 우리 은행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와야 그 돈을 갖고 내가 또 빌려주고 나 유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처럼 돈 100불 넣어놓고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자기네들도 먹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단기 이자예요. 단기간에 은행에서 차지하는 이자로 은행 이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차지하는 이자를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라임 레이트에 이 모기지 같은 거는 여기서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마진이 1%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라임 레이트 한 3.6, 3.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은행 마진이 2%다 그러면 당신한테 5.5%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모리지 마켓, 쉽게 얘기하면 A급 마켓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융자를 한다 그러면 다 프라이머리 모리지 마켓으로 가셔야 돼요. 집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 크레이지하니까 여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서브프라임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이머리는 뭐예요? 2차 모기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에서는 융자를 안 해주는 위험한 사람들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마켓에 가가지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집에 묶여있고 돈이 받지 못하고 돌질 못하고 나 몰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고 망가지고 주저앉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 나오고 그 사람들이 또 모기지 못 내고 그럼 또 모기지 못 내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de up of the lenders the originate mortgage loan. 그러니까 모기지 받으시는 모기지 마켓을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이라고 그러죠. Two source of making profit.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맨 처음에 그 론 오리지네이션 피, 파이낸싱 차지 해가지고 클로징할 때 오리지네이션 피나 디스카운트 포인트 같은 거 받아서 돈 받고 그 다음 리커링 인컴은 뭐가 있어요? 이자, during the term. 이자는 계속 받죠 매달.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프로핏을 내는 거예요. 누가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에 있냐? fiduciary lender, 신용금고,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것도 돼요. 그다음 트러스트, 세이빙 어소시에이션, 커머셜 뱅크, 인슈런스 컴퍼니, 크레딧 유니언, 펜션 펀드, 인도스먼트 펀드,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스, 모기지 뱅킹. 이 사람들이 다 프라이머리 모기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은 뭐냐? 여기에서 세컨더리 잘 보세요. 이건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이에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마켓이 아니라. 오케이.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은 뭐냐면 아까 그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에 은행이 있잖아요. 뭐 스테이트 펀드 모기지 해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모기지 해주죠. 그럼 얘네들이 모기지를 했어요. 그 모기지를 사가는 애들이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에서 펀딩된 융자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씩 모아서 사고 팔고 하는 대형은행.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은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 세컨더리 모기지 랜더들이 정하는 가이드라인과 양식을 따릅니다. 자, 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손님한테 30만 불 론을 해주고 프라미서리 노트를 받았죠. 오케이? 그리고 손님한테는 10만 불을 들고 프라미서리 노트를 받았어. 50만 불 해주고 프라미서리 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의 프라미서리 노트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팔아요. 오케이? 팔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이 돈을 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30만 불 론 해주고 프라미서리 노트, 10만 불 빌려주고 프라미서리 노트, 50만 불 빌려주고 프라미서리 노트 다 또 해가지고 모기지를 한 다음에 또 그 노트를 팔아요. 그리고 또 돈을 갖고 또 30만 원. 그거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마켓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파는 은행한테 그러면 이걸 판다 그랬잖아요. 요 파는 걸 사가는 애들이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이. 얘네들이 뭐예요? 골드만삭스. 투자. 제일 많이 들은 얘기 페니메 들어보셨어요? 네. 페니메가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가장 큰 은행. 자, 그러면 프라이머리 모기지 랜더들은 어떤 론을 해줄까요? 팔 수 있는 론만 해줘요. 페니메가 사갈 수 있는 론만 해요. 페니메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세컨더리 모기지 랜더들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론을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진 론이니까 얘네가 사가죠. 가이드라인에 안 맞으면 안 사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론을 해주고 프라미서리 노트 들고 매달 1,500불, 2,000불 들어오는 거 받아먹고 이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얘네는 안 사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고 돈 내주고 얘는 자 너가 원하는 론이야. 너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줬어. 대박. 그래서 모기자는 사람들은 팔지 못할 모기지는 안 해줍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얼마를 뭐 자, 이 론 해줄 때 뭐 먹었어요? 오리지네이션 피.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포인트 다 먹었죠. 다 벌었잖아요. 그죠? 팔아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런 이게 페니메 같은 큰 은행이 있는가 하면 뭐 골드만삭스처럼 투자 그룹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쉐비 체이스 투자 그룹, JP 모건 뭐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그런 노트를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는 이제 계속 큰 돈들이 이제 뭉텅이로 샀습니다. 2,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15,000불 막 탁탁 들어오잖아요. 이자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뭘 해줘요? 어드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 해줄 때도 있어요. 투자는, 그러니까 노트는 딴 사람한테 팔고 매달 비를 보내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를 JP 모건에 이거 받는 거죠. 얘들한테. 그래서 쇼세일을 하거나 포크로저를 할 때 도대체 이 노트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쇼당을 볼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와커비야, 뭐 웰스부거에서 론을 했어. 그런데 왜 걔네가 안 갖고 있어? 당연한 거예요. 걔는 그거 갖고 싶어 하잖아. 그럼 투자자한테 판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가 페니메냐? 여기 이제 그런 투자자 회사들이 나옵니다. 페니메, 프레디메, 지니메, 이게 JP 모건에가 있느냐, 골드만삭스에가 있느냐, 뭐 메릴 린치가 갖고 있느냐, nobody know. 그래서 일이 힘들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소규모 투자자가 갖고 있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얘들은 이제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최대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노트가 한 번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팔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프라미서리 노트 있죠? 이 노트를 당신은 팔아도 됩니다라고 여러분 다 사인하신 거예요. 세컨더리 마켓에 팔아도. 그래서 뭐 처음에 할 때는 와코비아에서 해가지고 와코비아 이름 써있는 그 프라미서리 노트에 다 사인했어요. 나중에 빌라로 보면 그게 특이야. 계속. 그 사람들이 노트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뀌면 바뀌었다고 편집 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보고 던졌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융자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옛날에 했던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자만 내죠.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고, 현재는 2차 모기지나 홈 임프루먼트 이런 거에 말이죠. 요즘 홈 에퀴리론 같은 거 하시면 이자만 내시죠. 그러다가 집 팔 때 페이오프 탁 걷어내고 그 텀이 있어요. 아무리 홈 에퀴리론이라도 이거는 뭐 20년짜리, 15년짜리, 15년짜리 텀이 있어요. 다 사인하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고 있다가 야, it's time to close 하고 클로즈 낸다는데 놀라시고 어떻게 하는지 얘네랑 쇼가 운영가 된다고 분명히 텀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항상 언제까지 갚겠다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IO 인터레스트 온리 매달 이자만 단기간도 있지만 장기간도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금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interest only 3 years, interest only 5 years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4년째 첫 번째 달부터는 원금 이자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발룬 페이먼트 론이 있는데 발룬 페이먼트는 그냥 내는 돈은 일정해요. 뭐 1,500불이면 1,500불씩 그냥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남아있는 자금을 다 내야 돼요. 무슨 말씀드렸죠? 여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요. 발룬 페이먼트로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데 뭐 10년 동안 내가 그걸 빌렸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만 불을 30년 모기지로 해서 하면 600불씩 내야 돼요. 원금 이자. 근데 30년인데 내가 원금 이자 해가지고 500불씩만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오케이? 그러면 30년 지난 다음에 잔금이 남아있을 거야. 매달 190을 안 냈으니까. 그건 한꺼번에 내요. 끝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amortized loan.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모기지는 다 amortized loan. 책에 어디 보자. 페이지구나. 265페이지 챕터 15. 거기에 보면 어몰타이즈로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요. 먼틀리 페이먼트가 나오죠. 먼틀리 페이먼트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원금이 얼마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원금이 또 새로 나온 월급이 나오죠. 그럼 그 원금에서 이자 적용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고 원금이 얼마 빠지는 게 나오죠.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원금이 나오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몰타이즈예요. 그래서 어몰타이즈는 돈이 어떻게 줄어요? 여기서부터 빚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이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거의 원금이에요. 요즘 지금 하시는 모든 론은 어몰타이즈 론이에요. 모든 일반에서 네, 지금 하는 모든 모기지 론은 다 어몰타이즈. 근데 옛날엔 인트레스트 독립 모기지도 있었는데 요즘은 인트레스트 독립 별로 안 하세요. 이자가 워낙 좋아서. 이것도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살 거면 30년 고정, 레이시 고정되어 있는, 이자율 고정되어 있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30년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서 5년만 살 거야 그러면 5년 인트레스트 독립 모기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계속 내고 원금은 그대로 있죠. 그 대신 나 페이먼트 작잖아. 그렇죠? 그럼 집 팔고 나가거든요. 대신 조건이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런 리스크. 또 다른 종류. 암은 뭐예요? Adjustable Rate Mortgage.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프라임 같은 걸 인덱스라고 그러죠. 프라임 레이트를 인덱스로 하고 거기다 자기 마진을 덧붙여서 이자가 변동되는 거예요. 어저스터블이에요. 어저스트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이냐? 인트레스트 온리하고 비슷해요. 뭐 3year 암, 1year 암, 5year 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5year 암이면 5년 동안은 3.5%의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 6년째부터는 3.5%에서 이제 프라임에서 자기 마진이 2%면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행이 뭐예요? 처음에 5년은 어차피 손해보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정한 마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자가 떨어져도 내 마진은 있고 이자가 올라가도 내 마진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자를 좀 좋게 주죠. 30year 픽스는 왜 안 좋아요? 30년 동안 계속 나는 3.5밖에 못 받아요. 근데 30년 동안 이자가 계속 3.5일까요? 아니죠. 옛날에 얼마였어요? 10% 넘어가는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1989년, 90년대에는 이자가 12에서 14였어요. 그땐 이랬어요. 상상 가세요? 집 사시겠어요? 그땐 다 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스포일 되셨는지 아시죠? 자, 9.11 터지고 나서 이자가 7%로 떨어졌을 때
다 리파이낸싱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보통 9에서 10이었어요. 그래서 9.11 터지고 나서 더 부분이 나오고 하여튼 요 7, 8을 하다가 한 6%까지 떨어졌죠. 5, 6까지 떨어졌죠. 그랬다가 서브프라임 붐이 나고 나서 푹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4.5도 비싸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 살 때 7%인데 싸다 그러고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싸다, 비싸다는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전보다 내려오면 싼 거고요. 전보다 올라가면 비싼 걸 뿐이에요. 근데 돈 버시기는 7%일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돈 버시는 게 더 좋으셨어요? 그렇지. 체감적으로 계속 안 좋으셨나? 아니요. 비슷해요. 네,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자꾸 이렇게 마켓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켓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죠? 막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 달려는 사람을 다 케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못하세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만 가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많이 벌어놓은 것 같지만 나눠 먹었거든요. 내려오면 누구도 다 힘들어요. 집을 안 사잖아요. 트랜잭션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아직 경쟁자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도저히 밥을 못 먹겠구나 하고 이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분명히 또 떨어졌으니까 다시 마켓에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때 살아있던 자가 그래도 처음에 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되잖아요. 경쟁이 또 많아져요. 그럼 또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봉급 받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저는 스테디하게 돈이 나오니까. 그것처럼 집이 사도 괜찮다는 예상이 될 때 집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값이 막 오른다고 그러면 미친 듯이 사죠. 요즘 그러지 않아요? 네? 요즘은 좀 그러지 아니요,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살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지금 파이낸싱이 안 돼요. 네.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내려왔던 분들이 지금 다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인컴은 되는데 일단 증명할 수 있는 인컴이 아직 안 되거나 아니면 뱅크럽시를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끝났거나. 내리는 데서 5년? 5년인가요? 일단 아니요, 뱅크럽시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7년을 합니다. 무조건 7년이라고 그래요. 네, 7이어를 가는데 랜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FHA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지나면 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줘요. 뱅크럽시를 하고. 근데 그 여지를 주는 건 뭐냐면 뱅크럽시가 끝난 다음에 얼만큼 내가 크레딧을 잘 리커버리하고 인컴을 얼만큼 잘 유지하고 내 파이낸싱을 얼만큼 탄탄하게 만들어 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내려왔다 아시죠? 까먹기는 2달이면 까먹는데 이거를 보완하려면 2년이 걸려요. 맞아. 그죠? 근데 다들 경험 한번 하셨죠? 크레딧 카드 한번 딱 긋고 그래 뭐 인생 한 방이지 했는데 이거 갚는데 1년 넘게 걸려요. 1년 넘게 내가 그때 왜 그렇지 한번 후회하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는 쉬운데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몸도 비슷해요. 나빠지긴 한 번 쉽지만 다시 회복되시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굴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어요. 그냥 어차피 필요해요. 그죠? 집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내 라이프가 조금씩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만큼만 집을 좀 사시거나 늘려가시면 돼요. 또 한 번 사신 다음에 또 집값 오른다고 바로 뭐 또 사고 하지 마세요. 또 이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만 하시면 내 인컴이 평생 내가 6만 불을 번다 그러면 내 인컴이 평생 6만 불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간다고 돈도 같이 쓰면 같이 쓰는 걸 같이 올리면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려갔을 때 이걸 같이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가 못합니다. 항상 조금씩.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알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내려가면 힘들어요. 올라가면 좀 쉽죠. 조금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GM은 Growing Equity Mortgage. 이거는 레이트는 픽스되어 있는데 페이먼트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왜냐? 에퀴리가 점점, 그러니까 원금을 점점 많이 갚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페이오프가 끝나겠죠. 그 다음 램이라 그래서 Reverse Annuity Mortgage가 있어요. 요거는 시니어만 가능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자, 집 페이오프 된 집 있으시다 그랬죠? 네. 62세 이상이시죠? 아니 지금 조금 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아직 있다가 30년은 있으셔야죠. 나중에 집 담보로 매달 그렇죠. 이제 이 집을 담보로 내가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죠. 살고 있어야 살아야죠. 되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모기지를 내요. 왜냐면 그 집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62세 이상이 되면 집이 10만 불이면 7만 불까지는 리버스 애뉴이티 모기지를 해줘요. 그 정해서 우리가 원할 만큼 몇 년 동안. 네, 텀을 정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럼 그 문제가 그 퍼센테이지도 거기 그때 맞춰서 샀던 그렇죠. 그 이자 레이트, 네, 그때는 거꾸로 레이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그때는 올라가는 게 더 좋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현상이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나쁘게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지금 상황인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 건 싫죠. 그러나 내가 지금 리버스 애뉴이티를 하고 싶은데 이자가 안 오르니까 미치겠죠. 그 은행에서 이자까지 해도 다 주는 거예요, 네. 몇 이자. 근데 비싸네. 대신 이제는 은행도 여기서 마진을 해야 되니까 뭐 아주 높은 이자고 아주 좋은 이자는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정기예금이나 뭐 머니마켓에 넣어 머니마켓보다 훨씬 좋겠다. 왜냐면 담보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하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자가 좋은 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마진 챙길 수 있는 만큼은 주죠. 왜냐면 자기는 큰 거 하나 갖고 큰 돈으로 줘요. 그래서 다 쓰고 죽기에 좋습니다. 기간도 정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할 수 있어요. 다 쓰고 잘하는 게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쓰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론은 보통 컨벤셔널 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 일반 프라이머리 뱅크에서 해주는 게 컨벤셔널 론이고, 하이 LTV, LTV가 뭐냐면 loan to value. 오케이? 그래서 loan to value가 일반적으로 80%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20% 다운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트래디셔널 규칙이에요. 왜? 다른 규칙 아니에요. 사람이 20% 다운했을 때 제일 잘 갚더라는 거예요. more than 20% 다운했을 때 모게지를 디폴트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겠죠. 내 돈 20만 불이 붙어 있는데, 아니 내 돈 10만 불이 묻어 있는데 40만 불 모게지 64, 24, 2,500불 어떻게 하든지 내려고 그러겠죠. 이거 안 내면 40만 불 날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20%가 안 될 때, 다운페이가 20%가 안 되고 론투밸류가 80%보다 더 높을 때는 뭘 하냐면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를 해요. 그거만큼. 왜냐면 20% 다운을 안 하고 5% 다운을 하면 사람이 내가 이럴 거 5%밖에 없는데 그렇지 포기를 쉽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돈을 빌려준 랜더들을 위해서 인슈런스를 들어요. 그 인슈런스가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예요. PMI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탑 25%에 30% 못 받는 그 다운페이 부족한 것만큼을 바이어가 모기지를 낼 때 PMI까지 해서 같이 내죠. 모기지 인슈런스 비용까지 해서. 네? 그다음 요즘 제일 잘 돌아가는 게 FHA예요. FHA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슈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돈을 못 내면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기지 인슈런스도 돈 못 내면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는 뭐가 있어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빌려준 사람도 책임 있는 거예요. 왜 못 갚을 놈한테 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 크레딧 보고, 왜 인컴 보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은 모를지언정 그래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심사를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막 은행들 뭐 손해보고 막 이랬던 것도 니들이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니들도 책임져라 하니까 은행도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그 못 갚는 거에 대해서 페더럴 하우징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더럴 하우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인슈어드 바이 에이전시고요. 요거는 FHA 론을 하려면 FHA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지금 바뀌었어요. 1.5% 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로징 할 때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슈어를 한 거니까 그 보험으로 내가 펀드를 내요. 업프론트로. 그래서 내가 10만 불을 빌렸으면 1.5%는 얼마예요? 1,500불을 클로징 위에다가 내야 돼요. 클로징 할 때. 프리미엄. VLO는 뭐예요? 베테랑스. 네, 그래서 그 군인 융자고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은 90일 이상 참전한 사람. 그리고 1947년부터 80년 요 사이에는 181일 군인 근무한 사람. 그 다음 198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군복무한 사람. 그리고 예비군은 6년 이상 리졸브한 사람들한테 VLO를 줍니다. 이걸 받으려면 VA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가서 VA 서티피케이션을 먼저 받아와야 돼요. 내가 VLO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들고 VA도 이것처럼 똑같아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 있는 모기지 론 오피서를 만나서 거기 가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VLO는 클로징 코스까지 다 줘요. 내 돈 한 푼도 없어도 집 살 수 있어요. 네? 군대 가세요. 그러면 돈 하나 번 줬지. 다 융자해줘요. 임자들. 군인들. 아 그러면 융자 퍼센테이지는 퍼센테이지는 일반보다 조금 낮아요. 대신 거기도 프리미엄을 내요. 이거는 거기는 0.5인가 그럴 거예요. FHA보다 VA로 훨씬 거예요. 아들이 군인. 그냥 아드님 이름으로 원하시면 돼요. 지금 메일랜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장가서. 근데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만 아니요, 이게 VA가 뭐냐면 베테랑스. 베테랑스. 융자도 하세요? 네? 융자도 하세요? 아니요, 메릴랜드 집 사시면 메릴랜드 라이센스 있는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군인 용서 그러니까 아니 미국 아무데나 가능한 거예요. 네, 미국. VA. 네. 그러니까 내가 이 VA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가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시면 돼요. 그것만 있으시면 VA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오래됐어요. 몇 년?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융자 하나. 잘하는 근데 대학교부터 저기 그 ROTC 있는 것부터 지금 장교를 그럼 장가 갔어요. 근데 저게 저기 지금- 때문다고. 근데 그거는 지금 6년 예비군 예. 이상. 그러니까 몇 년이야? 군 복무를 2년 이상, 넘었죠. more than 2 years. 그러면 아, 진짜 네. 좀- 네, 그다음 예비군으로 리저브로 있었을 때는 6년 이상. 뭐 혜택 본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 있다 군대 장가 가더라고요. 혜택 많이 보나 봐요. 예,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대 가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흑인 애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육군을 갔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20년을 근무를 했어요. 쫄병부터 시작했는데. 쫄병부터 시작. 아우. 20년을 근무를 했어요. 20년을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예요? 30.
아직 40도 안 됐어요.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연금이 얼마예요? 한 8만 불 정도 나와요. 1년에. 다 했고 주죠. 네. 예. 그게 애프터 텍스예요, 아니면 비포 텍스? 아, 이거 비포 텍스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아이들 와이프도 일하서. 그러니까 남편은 애프터 텍스로 해가지고 한 5만 불 들고 오면 되지 나. 그죠? 와이프도 어디 가서 5만 불 들고 오면 데이 메이커 인컴 10만 불이에요. 뭐 사는데 뭐 부족해요 미국에서? 뭐 자기가 떡떡거리고 살 거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제일 좋아, 진짜. 군인이 더 좋다니까. 본인이 최고랍니다. 자 봐요. 나이 40에 8만 불 인컴이 있잖아요. 그 그죠? 죽을 때까지 나온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 그거 생이야 뭐 다. 어떻게 지금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그러고 근데 나서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목숨을 내는 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그거에 친구들이 대한 있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정부 컨트랙터로 해서 파트타임 일을 해요. 예. 나이 40, 이제 40도 안 됐는데 뭐 아주 찬찬조한도 하여튼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차라리 군대를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게 없어. 예, 아니 뭐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군대를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고 힘든 건 알죠.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거든요. 아직 가기 싫죠. 참 뭐지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돈 주니까 가지 진짜. 나는 하여튼 그 정도로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적성에 맞고 괜찮으면. 그러니까 저 비게런티 론을 군인 용자를 간다면은 클로징 코스트는 준비는 돼 있어요. 클로징 코스트까지도 커버해줘요. 네. 이자율도 이자율도 보통보다는 0.25% 정도 낮아요. 좋아요. 지금 왜냐면 그분들 고생하셨잖아요. 나라 지킨다고 딴 나라 멀리 가서 고생하고 했잖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들 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의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는 해줘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별로 보실 일 없지만 농부를 보조하기 위한 Agriculture Loan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Purchase Money Mortgage라고 구할과 동시에 융자를 형성해가지고 그냥 어쌔해가지고 플립하는 경우. 플립할 때도 어쌔해가지고 물건을 바로 팔려고 할 때 Purchase Money Mortgage라고 해서 PMM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엔 이게 플립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집을 사고 3개월 안에 또 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졌죠. 그다음 패키지 론이라고 해서 리얼리 부동산하고 퍼스널 프로퍼티 같이 해가지고 하는 브레이킹 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빌더들이나 디벨로퍼들이 많이 하는 건데 땅이 한 땅 서브디비전 하나만 랏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가 10개 20개를 같이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팔리면 하나 갖고 하나 팔리면 하나 갖고 하는 식으로 나눠서 조각조각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브랭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더들이 옛날에는 딱 만들고 서브디비전 해가지고 한꺼번에 야 여기 50채 짓습니다. 50채 한꺼번에 팔았는데 요즘 어떻게 팔아요? 5채만 딱 낫을 오픈해놓고 5채만 팔아요. 5채가 팔리면 또 5개 오픈 딱 하고 또 5채만 팔아요. 마켓이 안 좋으면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쉬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파셜 릴리스 클라우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래퍼라운드 론은 원래 융자가 있는데 그 융자에다가 덧붙여서 추가로 해서 새 융자 회사다 그러면 첫 번째 융자 회사까지 매달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융자 회사한테 모기지 페이만 하는 거죠. 오픈엔드 론에서 secure a note executed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 오픈엔드니까 상환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열려있는. 그냥 컨스트럭션 론 하면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있던 집을 지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론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계 도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뭐 할 거 다 필요하겠죠. 조용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괜찮아요. 여기 건 있으시면 세일즈 앤 리스펙. 제일 많이 할 때가 어디 이게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 모델하우스. 빌더가 모델하우스는 있어서 세일즈를 하는데 돈이 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델하우스를 팔아요.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를 렌트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니까 어떠겠어요? 예뻐요. 네, 수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집을 내가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동네에 있는 집이 다 팔릴 때까지 모델하우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계속 나한테 렌트해서 투자하기 괜찮죠. 대신 어떻게 써요? 비싸겠죠. 모델하우스니까. 그 다음에 빌더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바이다운. 뭐 마켓이 안 좋을 때 하죠. 처음에 1, 2년 정도 낮은 이자율로 세르먼트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해에는 내가 2%를 사줘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선이자를 사주는 게 아니라 1년 선이자를 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포인트가 뭐였어요? 론 어마운트의 1%로 해서 내 이자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동안 내려가요? 30년 동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